안녕하세요. 천동필 교수의 세계 속 유니콘 기업 들려주기입니다. 저희는 AA 리포터, 토피와 아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정말 순식간에 글로벌 패션계를 뒤흔든 기업이죠. 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쉰.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까지 컸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앞으로는 어떨지 한번 알아보시죠. 좋습니다. 쉰 이야기는 역시 창업자 크리스 쉬부터 시작해야겠죠? 맞아요. 중국계 싱가포르인 기업가. 2008년에 회사를 세웠다고 하죠? 네, 칭다오 과학기술대 졸업하고 원래는 SEO,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 전문가였어요. 아, 그게 좀 흥미로운 배경 같아요.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데이터로 사람들이 뭘 찾는지 보고 사업에 연결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뭐랄까, 그게 쉰 방식의 시작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인지 대외적으로는 잘 안 나서는 약간 신중한 스타일이라고들 하죠. 그의 초기 비전은 꽤 명확했던 것 같아요. 트렌디하면서도 값싼 중국 제품, 특히 옷 같은 거요. 이걸 전 세계 소비자한테 바로 팔겠다. 네, 맞아요. SEO 경험을 살려서 2008년에 처음에는 이름이 쉰 인사이드? 였나? 지즈케이오였나 그랬을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해외에 파는 그 드롭시핑 사업으로 시작했죠. 재고 없이 주문 받아서 바로 보내는 방식이요? 네. 근데 웨딩드레스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빨리 판단하고 패스트 패션으로 확 틀었어요. 여성 의류, 액세서리 이렇게 품목을 금방 늘렸죠. 정말 결정적인 변화는 그 이후였던 것 같아요. 2012년, 13년쯤 단순 중개상이 아니라 자체 공급망을 만들고 쉰으로 완전히 리브랜딩한 거예요. 변화에 진짜 기민하게 반응하고 또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 이게 딱 쉰 성공의 발판이 된 거예요. 그 기반 위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네. 2010년대 중반에는 아예 본사를 광저우로 옮겼잖아요. 제조 허브랑 더 가까워지려고. 그러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온라인 쇼핑 수요가 엄청났으니까요. 그쵸. 그때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로 진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어요. Z세대를 제대로 공략한 거죠. 지금 150개국 이상 진출했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근데 그 성장세만큼이나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자료들 보니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데요. 아, 물론이죠. 큰 도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 공급망 관리. 매일 신상품 수천 개씩 쏟아내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빠르고 유연한 공급망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경쟁도 치열했을 거고요. 자라나 H&M 같은 기존 강자들. 네, 거기다가 요즘은 티무 같은 새로운 온라인 경쟁자들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경쟁이 정말 극심했죠. 품질 문제나 배송 문제도 있었을 테고요. 맞아요. 워낙 상품 종류가 많으니까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전 세계로 직접 배송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물류 문제도 계속 따라다녔고요. 규제 이슈도 있었죠. 인도 시장에서는 아예 금지됐었고 미국에서도 관세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네, 그런 외부 압박도 끊이지 않았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정말 사방에서 어려움이 많았네요. 근데 쉬인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갔을까요? 핵심 전략들이 좀 보이던데요. 그렇죠. 우선 기술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AI,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걸로 트렌드를 거의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재고 관리하고 고객 맞춤 추천까지. 그 테스트 앤 리피트 모델. 소량 생산해서 반응 보고 잘 팔리는 것만 더 만드는 방식이요? 네, 그걸 기술로 더 정교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독보적인 공급망이에요. 중국 내에 수천 개나 되는 중소 공장들이랑 아주 끈끈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25일.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와, 25일이요? 진짜 빠르네요. 기존 패션 업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품목당 50개에서 100개 정도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고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마케팅도 빼놓을 수 없죠. 틱톡이나 인플루언서 활용, 특히 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까지 동원해서 Z세대 인지도를 높였고요.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고 또 브라질이나 베트남 같은 데로 생산 기지를 좀 넓히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위험을 분산하려는 거겠죠? 이런 전략들 덕분에 2023년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660억 달러였네요. 엄청나네요. 여전히 강력한 플레이어인 건 분명해요. 네,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심각한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특히 ESG 관련해서 비판이 많아요. 환경 문제나 노동 환경 문제,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요. 그렇죠. 열악한 노동환경, 막대한 환경오염, 끊임없는 디자인 도용 의혹,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평판뿐 아니라 기업 가치나 투자자 신뢰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런던 증시에 상장하려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지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IPO 성공 여부도 결국 이런 논란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고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앞으로 시인 앞에는 정말 큰 숙제들이 놓여 있네요. 윤리적, 환경적 문제 해결해야 하고, 중국 의존도 줄이면서 무역 규제에도 대응해야 하고, 경쟁은 더 심해질 테고, 또 브랜드 신뢰도도 회복해야 하고요. 그렇죠. 시인이 패션의 속도 경쟁에서는 확실히 게임의 룰을 바꿨는데 이제는 시장이랑 소비자들이 다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냥 더 빨리 만드는 걸 넘어서 어떻게 만들고 파느냐, 그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이 초고속 모델이 가진 한계에 결국 부딪힐 것인가. 네,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시인의 행보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토피와 아토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기업으로 만나요. 이 팟캐스트는 구글의 노트북 LM으로 제작되었습니다.